안녕하세요. 마케팅 개론 8장 마케팅 리서치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리서치의 역할 The role of marketing research라고 나오죠. 먼저 마케팅 리서치는 무엇일까요? 마케팅 문제와 기회를 밝히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분석하고 행동을 권고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권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책을 보면 필립 코틀러 같은 책을 보면 마케팅 리서치는 행동을 권고하는 데서 끝난다. 그리고 이 권고된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마케팅 리서치와 사실은 무관한 문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권고하는 데서 끝나는 마케팅 프로세스를 끝내는 그런 그런 주장도 있고 아니면 이 행동 권고된 행동을 실행하는 것까지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마케팅 리서치가 아주 그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하게 마케팅 리서치를 해야지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너무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물어봐서 그 답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 전략의 근거로 삼는다.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소비자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제품, 뭐 이를테면 뭐 책에 나오는 예 몇 가지 들면 뭐 옛날 70년대에 애플2 이런 컴퓨터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한 발 앞서간 거죠. 아이폰 같은 식의 스마트폰이 발전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해서 나 그런 거가 필요해. 이렇게 구체적인 자신의 원츠를 표출했기 때문에 만든 제품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자동차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포드, 헨리 포드가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당신들에게 어딘가 멀리 가려고 할 때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동차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른 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떤 리서치를 뭔가를 물어볼 때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해 보지 못한 거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마케팅 리서치 하는 사람들은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소비자는 항상 솔직하지 않아요. 항상 솔직하진 않아요. 이 말씀이 뭔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말도 물론 표현은 되겠지,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지금 캥기는 질문에 대해서 잘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는다. 책의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당신은 화장실 사용 후에 용변 본 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까? 라고 한다면 비록 자신이 꼭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설문이 무기명인데도 무기명이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게 어떤 비밀스러운 설문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잘 씻지 않음 여기다 표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귀하는 자녀를 학대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자기가 자녀를 학대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솔직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괜찮아 보이네 사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사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리서치에 대한 도전이죠. 옛날에 80년대 아마 제 기억으로는 89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마리안느란 잡지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마케팅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이 책은 컨셉이 어떤 섹스, 루머, 스캔들 이런 너무 그냥 가십거리 소위 뭐 저질스러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내용이 아닌
건전한 잡지가 나온다면 95%가 구매하겠다 이렇게 응답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까 과연? 그래서 확신을 갖기 위해 3번이나 조사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사겠다 로 나왔대요. 그래서 잡지를 냈으나 철저히란 말이 나오죠. 철저히 버림받았대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잡지 발행이 중단됐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트로피카나라고 펩시 계열의 유명한 주스 브랜드예요. 다른 주스는 이렇게 농축해서 다시 희석한 주스인데 이 주스는 not from concentrate 그래가지고 농축액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오렌지를 짠 그냥 살균만 하고 오렌지를 짠 이런 주스로 유명한데 이 사건 이후로 어쨌든 저기를 바꿨어요. 패키지를 왼편에서 가운데 편으로 바꿨어요. 사실은 근데 왼편에 있는 저 패키지가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패키지고 많이 익숙한 패키지인데 그거를 이제 바꾼 거죠. 컵 모양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이것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자 가운데에 있는 저 패키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사겠다. 좋다. 저 패키지 마음에 든다.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저 패키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스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주스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저 모양에 거부감이 생겼나 보죠. 거부감이 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뭐 거부감이라기보단 익숙하지 않다는 거겠죠. 익숙한 패키지를 바꿨을 때 채택하지 않았다. 비록 리서치 때는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말이죠. 자, 마케팅 리서치 접근법 5가지. 첫 번째, 문제 정의. 두 번째, 리서치 플랜, 즉 리서치 계획 수립. 세 번째, 적절한 정보 수집. 네 번째, 파인딩, 어떤 발견물 그런 걸 이제 뭔가를 발견해내는 거죠, 그렇죠? 발견해낸 걸 그러니까 분석하고 그다음 뭔가 지금 발견해낸 거를 발표하고.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를 여기서는 마케팅 액션을 실행하는 부분까지 썼죠. 그래서 마케팅 행동 레커멘데이션 어떤 어떤 일종의 어떤 제안이죠. 제안. 리서치 결과를 보니 이 회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그 판단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 뭔가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까지 5가지가 되고요. 책에 따라서 꽤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라저 커린이라는 사람의 책에 나온 거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거는 그레월 앤 레비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도 액션 플랜 맨 끝에 액션 플랜 앤 임플리멘테이션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 윌리엄 프라이드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5번을 보세요. 다 비슷하지만 5번에서 Reporting Research Findings까지 해서 끝나죠. 리서치에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물을 리포트 발표하고 끝나는 거예요. 액션 플랜과 실제 실행은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 어떤 좀 다른 건데 실제로는 물론 마케팅 플랜에 분석된 결과로 인해 나온 그 제안을 실행하는 게 이제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실행은 마케팅 리서치에서 빠지는 게 맞다. 이게 정설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5번 프라이드의 5번은 참 저기죠. 제가 잘못 썼네요. 위에 왼쪽이 프라이드고 오른쪽이 그레월이 아니고요.
왼쪽이 그레월이고 오른쪽이 프라이드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쪽에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자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1단계 문제의 정의. 리서치의 목적. 제품을 개발했어요. 개발해서 시제품이 나왔어요. 자, 이 제품을 양산, 즉 상업화를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할까 말까. 이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이 제품을 팔면 살까 안 살까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뭔가 광고를 해야 돼. 어떤 매체에 할까? TV에 할까? 라디오에 할까? 신문에 할까? 인터넷에 할까? 잡지에 할까? 등등등. 자, 가능한 마케팅 실행 찾아내기. 성공 측정 기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이 지금 measures of success라고 그러죠. measures of success. 무슨 말이죠? 예, 뭔가를 문제에 대해 제시된 해결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 무슨 말이죠? 어렵죠? success란 말이 있지만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했어 이럴 때 그 성공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가 달라요. 이를테면 다양한 조사 항목 중 마케팅 실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건 제 설명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유아 두세 살짜리 어떤 유아를 위해 장난감을 만든다고 할 때 자, A란 장난감과 B란 장난감 중에 어떤 장난감을 만들면 더 많이 팔릴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A를 만들까? B를 만들까? 그래서 A를 아이들 있는 유치원에 뭐 유아원이 뭐 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이겠죠. 어린이집 같은데 A란 장난감을 줘서 노는 것을 관찰하고 B란 장난감도 주어서 노는 것을 관찰하고 했을 때 아이들이 손에 쥐고 노는 그 점유된 시간이 길수록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바로 아이들이 손에 쥐고 갖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성공 측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A를 만들까 B를 만들까에 대한 건데 A를 만들까 B를 만들까 하는 의사결정은 바로 A를 갖고 노는 시간, 아이들이 그 다음 B를 갖고 노는 시간에 결정된다.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 바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그 점유 시간, 이게 바로 성공 측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번역이 좀 약간 지금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뭐 영어로 말한다면 measures of success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리서치 계획의 개발. 제일 먼저 제약 사항을 확인해야 돼요. specify, constraint. 제약. 이건 뭐 리서치 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 사항이죠. 돈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거겠죠. 이를테면 제약,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제약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시간 아닌 돈이에요. 소비자를 분석할 때도 소비자는 항상 소비자 행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소비자는 항상 돈의 제약을 받거나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의 그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때도 이제 제약이라는 말이 나왔고 지금도 제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constraint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는 어떤 한계점. 돈이 별로 없을 땐 리서치를 할 때 광범위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리서치 예산이 1,000,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의 샘플의 수도 줄을 테고요. 여러 가지 조사 방법론도 달라져야 할 테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과 돈, 시간이 또 너무 촉박해. 자, 열흘 내로 결과가 나와야 돼 한다면 뭐 대단하게 할 수 없겠죠. 분석 시간도 필요하고 뭐 샘플들 모으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데 말이죠. 그래서 시간과 시간과 돈의 제한이
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지금 당면한 선택이 무엇인가? 가 어떤 데이터를 필요한지를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가? 그죠? 이 두 가지. 당면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자, 세 번째 데이터 수집 방법. 컨셉트와 방법.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두 가지. 하나는 컨셉트, 하나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컨셉트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사람들은 즉석에서 데워 먹는 밥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이거를 좋아할까 하고 어떤 그 의도나 선호도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컨셉이 무엇이냐가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하겠죠. 그죠? 즉석에서 데워 먹는 밥. 그죠? 이런 컨셉을 보면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어디서 뭘 물어봐야 할지 이런 게 나오겠죠. 컨셉에 따라서. 그죠? 과일향을 넣은 소주를 판다면 어떨까? 이런 컨셉을 있다면 또 이 컨셉에 맞는 데이터 수집 방법이 결정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메소드예요. 메소드, 방법이라고 했는데, 자, 자료를 모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좀 쉽게 말하면, 자, 물어볼까? 관찰하는 게 맞을까? 몇 명한테 물어보지? 어떻게 물어볼까? 이렇게 이제 방법이죠. 방법. 방법의 두 가지는 샘플링과 통계적 추론이라고 했어요. 먼저 샘플링은 누구한테 몇 명을 뽑아내서 물어볼까? 이를테면 우리 선거하고 나서 투표하고 나서 출구조사 같은 거 하죠. 그때 뭐 우리 유권자는 막 몇천만 명인데 출구조사 한 몇만 명 딱 하고 나서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죠.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거죠. 그때 이제 누구를 뽑을까? 어떤 대표성을 뽑아내서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샘플링에서 뽑은 굉장히 적은 수. 이를테면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서울시 유권자는 뭐 한 500만 명이라고 봐요. 500만 명 중에 단지 10,000명만 조사를 했다. 해서 나온 결과를 전체 유권자의 뜻, 전체 유권자의 의도, 전체 유권자의 투표한 결과로서 이게 일종의 뻥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00명의 결과를 500만 명의 결과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 이 통계적 추론이에요. 표본에서 나온 극히 일부 샘플로부터 나온 응답을 전체 응답으로 일반화하는 거. 이런 걸 statistical inference, 즉 통계적 추론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적절한 정보 수집. 정보에는요, 2차 자료와 1차 자료가 있어요. 2차 자료는 이미 있는 자료, 다른 목적으로죠. 다른 목적으로 이미 있는 자료. 1차 자료는 지금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내가 궁금한 거를 풀기 위해 새로이 수집된 사실과 수치. 그죠? 특정 지금의 목적에 딱 맞게 조사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더리 데이터, 프라이머리 데이터. 세컨더리 데이터는 2차 자료, 프라이머리 데이터는 1차 자료 이렇게 말하고요. 2차 자료는요. 일반적으로 2차 자료를 먼저 봐요. 왜냐하면 원래 있으니까, 기존에 존재하니까, 접근하기 쉬우니까, 싸니까. 2차 자료를 먼저 봐요. 자, 2차 자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내부 2차 자료와 외부 2차 자료죠.
내부 2차 자료는요. 회사 내부에 있는 거예요. 회사 내부의 자료실에 아니면 파일 서버의 캐비넷 속에 있는 고객 자료, 회계 자료, 재무 자료, 판매 자료, 주문 자료 이런 것들. 이 내부 2차 자료고요. 외부 2차 자료는 회사 외부에 있는 거. 뭐 통계청 자료, 정부에서 나온 자료,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자료 등등. 자, 그 밑에 빨간색 다른 빨간색 프라이머리 데이터 1차 자료. 내가 따로 지금 목적에 딱 맞게 물어보는 거. 제일 위에 observational 데이터 관찰. 두 번째 questionnaire 데이터 설문지 데이터 물어보기. 그러니까 1차 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건요. 관찰하기와 물어보기. 관찰하기와 물어보기예요. 어떤 게 더 좋냐? 이건 뭐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watching people일 때가 맞을 수가 있고 asking people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2살짜리, 3살짜리 그 애들한테 애들을 모아놓고 설문지를 돌릴 수도 없잖아요. 좌담회를 할 수도 없고요. 그죠? 이럴 때는 관찰하는 게 더 나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뭔가 솔직하게 물어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asking 하는 거, 물어보는 것보다 관찰하는 게 낫겠죠. 뭐 이를테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도둑놈한테 훔쳤어? 하고 물어보는 게 정확하겠어요? 아니면 CCTV 데이터를 관찰하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뭐 솔직하게 말하기 힘든 상황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 뭐 등등 물어보기 힘든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쉽죠. 간단하죠. 빠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걸 많이 쓰죠. 그죠? 관찰은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엔 other sources of data. 소셜 미디어에 나온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고요. 예.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기존 데이터, 예. 기존 여러 가지 수많은 빅데이터, 과거에 고객이 샀던 다양한 어떤 그 구매 정보를 가공하고 해서 만든 데이터. 아, 그러면 과거 데이터는 2차 아니에요? 데이터 마이닝은 1차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아무리 과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나온 새로운 통찰은 1차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나의 목적에 맞게 새로 가공된 새로운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보죠. 1차인지 2차인지 맞춰보기. 성형외과 브랜드 인지도? 제가 옛날에 성형외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성형외과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인지도 조사를 위해 대학생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다. 뭐죠? 새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1차. 두 번째, 파고다 어학원이 신규 고객 좌담회를 열어 서비스에 대해 요구사항을 접수함. 아, 이것도 새롭게 뭔가를 알기 위한 거죠. 1차죠. 자, A침대에서 광고 제작에 참고하기 위해 침대회사 5개사의 과거 TV 광고를 모두 취합했다. 이 TV 광고 자료는 옛날에 원래 있던 자료니까 2차죠. 자, SK하이닉스에서 가트너그룹의 2012년 반도체 리포트를 700불 주고 샀다. 이것도 원래 있던 자료니까 2차죠. 자, 과거의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새로운 통찰을 가진 데이터를 개발해냈다. 과거의 데이터네? 2차?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통찰을 가진 데이터를 개발해냈으니까 이거는 1차가 맞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내부 2차 자료가 있고요. 고객 요구사항, 고객 불만사항, 뭐 주문, 매출, 어쨌든 내부에 있는 자료들. 자, 외부는 인구 센서스, 통계청, 미국 통계국 같은 데서 하는 센서스,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죠. 신디케이트 패널 자료 등등 이런 게 이제 외부. 아까 사례할 때 무슨 SK 하이닉스에서 어디에 무슨 어떤 분석 리포트를 샀다 이런 것도 신디케이트 자료죠. 그 다음 데이터 서비스, 정기 간행물 이런 게 다 외부. 2차 자료는 원래 있으니까 싸요.
하지만 원래 있는 거니까 지금 나의 목적에 딱 부러지게 부합하지 않죠. 그 말은 옛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의 나의 고민을 딱 맞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답이,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차예요. 1차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관찰하기, 두 번째는 물어보기.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관찰할 거냐, 물어볼 것이냐. 관찰할 거냐, 물어볼 거냐. 아까 하나는 또 있었죠? 이제 기타 세 번째가 있었고요. 자, 일단 먼저 관찰하기 보시죠. 기계적 방법, 대인적 방법, 뉴로마케팅 방법. 먼저 기계적 방법은 CCTV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걸로 관찰할 수 있을 테고요. 자, 아니면 시청률 조사 장치. 이런 것도 기계죠. 두 번째, 대인적 방법. 대인적이라는 그런 것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관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관찰하는 거랬어요. 물어보는 거라면 그냥 사람이 설문조사 그 조사원이 가서 물어보는 거는 관찰이 아니죠. 그거는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런 말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스터리 샤퍼, 미스터리 쇼퍼 이런 말이 있는데, 일종의 그 회사의 서비스 종업원, 서비스 직원들이 뭐 매뉴얼대로 잘 응대하고 있는가를 뭐 이렇게 관찰하기 위해 보내는 그런 조사관 같은 거죠. 이런 사람 미스터리 쇼퍼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퍼스널 메소드죠. 자, 세 번째 뉴로 마케팅 방법. 뇌파 측정기를 머리에 꼽아서 A 광고 보여주고 두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고 B 광고 보여줬을 때 무슨 두뇌의 전두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바로 뉴로 마케팅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계적 방법은 이거 시청률 조사하는 장치예요. 그다음 아까 미스터리 쇼퍼, 그렇죠. 그다음에 대인적 방법은 미스터리 쇼퍼도 그냥 이거는 소비자한테 물어보거나 물어보는 게 아니죠. 관찰하거나 하는 거고, 미스터리 쇼퍼는 이제 고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비스 종사자들을 관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비자들을 직접 관찰하거나 기록하기. 옛날에 어떤 자동차 회사 디자이너가 어떤 쇼핑몰, 마트죠. 마트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트렁크에다 짐을 어떻게 실는지 꾸준히 관찰했대요. 하루 종일 관찰했대요. 이런 것도 관찰이죠. 그죠? 세 번째, 에스노그래픽. 이거는 그냥 단순 관찰이 아니라 아주 그냥 면밀하게 좀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CCTV처럼 위에서 이렇게 한 발 뒤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살면서, 아니면 그 사람 운전하는 걸 이렇게 보면 차 안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환경 내에서 미묘한 어떤 그런 걸 발굴해내는 거예요. 인류학자 같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저 밀림 오지 같은 데 들어가서 토인들과 살면서 이렇게 문화인류학적인 뭐가 연구를 하잖아요. 이런 걸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스노그래픽이란 말이. 뉴로 마케팅 방법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관찰하기였고요. 이제는 물어보기예요. 물어보기는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디어 평가를 위해 물어보기도 하죠. 자,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요? 이게 이제 창출이고, 밑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으로 이런 이름으로 얼마에 팔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게 바로 평가죠. 아이디어 창출은 그래서 아주 획일적으로 물어볼 수 없겠죠. 아이디어를 그냥 내는 거니까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통해서 한다든지, 어쨌든 지금 오픈, 지금 이렇게 편견 없이 그렇게 물어봐야 할 거겠죠. 아이디어 평가는 이미 나온 거니까, 나온 거에 대해 좋아 싫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객관식으로 어떤 이렇게
딱 구조화된 그런 질문을 만들 수 있을 테고 말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은 면접 같은 걸 하죠. individual interview, depth interview 이런 식으로 개별 면접, 심층 면접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 포커스 그룹은 우리말로 한다면 뭐 좌담회, 어떤 사람들은 FGI라고도 하는데 예, 좌담회가 있고요. 이런 게 인터뷰일 테고 이런 게 포커스 그룹이에요. 이런 게 포커스 그룹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뭐 실제 해보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겠죠. 예, 어쨌든 포커스 그룹 때는 이제 예, 이런 활동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뭔가 어떤 브랜드를 보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잡지책에 있는 걸 오려서 붙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포커스 그룹.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자, 아이디어 평가법. 평가법은 이미 있는 아이디어. 예. 자,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기로 했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주관식 질문, 객관식 질문이 있겠죠. 그 다음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좋아, 싫어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다이카타머스 퀘스천이라고 하고요. 의미, 차별, 적도, 다양한 속성에 대한 정도를 물어본다. 자, 이를테면 뭐 현대자동차, 아반떼 이런 게 있다면 뭐 좌측은 세련되다, 우측은 뭐 그렇지 않다. 좌측은 뭐 디자인이 예쁘다, 우측은 디자인이 별로다. 뭐 승차감이 좋다,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 말하고, 리커트 척도라는 거는 자, 여러분은 뭐뭐에 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동의하지 않음. 3. 잘 모르겠음. 4. 동의함. 5. 매우 동의함. 이런 식으로 동의 정도를 물어보는 걸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 면접은 가서 몰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기타 원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있는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패널과 실험. 패널, 어떤 뭐 소비자 패널을 통해서 뭔가 물어보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테고, 실험 직접 해보는 거예요. 우유, 뭐 사람들은 뭐 이 우유가 저 우유나 뭐 비슷하지라고 했을 때 잘은 뭐 판촉이 필요한데 이 판촉 도구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자, 우유에 요구르트를 하나 붙여보고 팔아보고, 2개 붙여보고 팔아보고, 3개 붙여보고 팔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매출이 얼마나 느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의 판촉물, 그 판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등 직접 시장에서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익스피리먼트라고 하죠. 다음 정보기술을 통한 1차 자료 수집도 있을 테고요. 데이터 마이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데이터, 수많은 과거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그런 데이터 속에서 뭔가 상관관계를 찾아내서 새로운 통찰을 얻어낸다. 이런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네, 아까 이건 말했던 것 같은데, 소셜미디어, 그렇죠? 이런 페이스북, 링크드인, 트위터 등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을 테고요. 패널과 실험, 아까 실험 말씀드렸었고요. 패널 실험, 그죠? 테스트 마켓 실험, 아까 우유 뭐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 정보기술,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 데이터 마이닝, 새로운 숨겨진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즉 빅데이터를 통해서 숨겨진 새로운 예측적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차 자료는, 아까 2차 자료는 기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싸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고유한 목적에 딱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1차 자료는 장점은 딱 내가 원하는 자료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물어보는 자료니까, 내가 관찰한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적합하죠. 렐러번트하죠. 렐러번트. 그 다음 플렉서블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써요? 비싸겠죠.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1차 자료 수집보다 2차 자료를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1차 자료를 수집하죠. 자, 그 다음 자료 수집
답하는 방법들이에요. 우편, 전화, 대면, 온라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우편 별로 안 쓰죠, 그죠? 전화를 많이 하는 경우, 뭐 정치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땐 전화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대면 접촉, 직접 만나서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다음에 대면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물어보는 거니까 좀 굉장히 신상적,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나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답변하기 꺼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더 말하기 어렵겠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온라인입니다. 싸고 빠르고 멀티미디어 가능하고 어쨌든 그래서 예, 온라인을 쓰는데 단점 많죠. 온라인 조사는 특정 나이대가 많이 쓰고 특정 나이대가 안 쓰는 일단 80대 이상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려고 할 때 온라인으로 물어본다. 그럼 너무 예,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그죠? 예, 조사가 되는 그런 편중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한번 참고로 보세요. 자, 우편, 전화, 온라인, 퍼스널 인터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